수업 4일차 마지막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인티그랄 x-1 fx d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과 같다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fx가 지금 이 인티그랄 안에 있잖아요. f 값을 구할 건데 양변에 미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인티그랄이 없어져서 좌변은 x-1에 fx만 남고요. 우변을 미분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요. 마이너스 2의 fx는 마이너스 12가 나온가요? 어차피 이건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fx는 6이다. 2번 함수 fx가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ax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f형은 4다 f-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부정적분과 관련된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자,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ax야. 그럼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요. 적분해야 되죠. 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쓸까요? 2분의 a 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플러스 c. 근데 이 c를 알려주는 게 이거죠.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4다 이렇게. 따라서 마지막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어보면 그 값이 2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4는 2. 그러면 2분의 a로 넘어가고 2 빼기 1이니까 1. 따라서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이런 3번 같은 스타일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요. 미분할 때 여기 지금 미분 가능 함수라고 했잖아요.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할 때 이 영역을 많이 다뤘었거든요. 이런 표현을요. 잠깐 복습해 보면 f 프라임 a를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럴 때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쓸 때 어떻게 썼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부분이 fa 플러스 f에 뭐 h로 써라. 그럼 fa 뭐 이런 식으로 없어졌었다. 미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아마 같은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a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x로 도함수로 바로 봐버리면 x x가 돼버리면 어차피 얘네는 없어지고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이거죠. 남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만 남는 것 같지만 얘를 또 0 플러스 h 이렇게 또 쪼개서 쓸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f0 플러스 h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f의 또 h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또 왜 의미가 없냐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뭔데? 요게 또 힌트 삼아서 보면 0에다 h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f'0을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f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미분이 끝나고 적분 들어갔다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x도 0, y도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f의 0 더하기 0은 f의 0 더하기 f의 0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0에다 0을 더해봐야 결국에는 f의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빼주면 F0은 뭐가 되죠? 0이니까 결국 0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 일단 0 뺀다고 해서 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F에 0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넘어오자가 아니고 이게 바로 F-0 뭐 이런 식으로 F'X가 F-0이 나왔어요. F'X가 F-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F'X가 F-0이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9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이제 적분한다는 의미는 얘를 적분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얘를 적분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F의 X 적분하면 이거 9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조건 F에다 0을 넣으면 0이니까 C는 결국에는 0 없어지는 거죠. Fx는 9x였다. F1을 넣으면 9가 된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인티그럴 1에서부터 2까지 x분의 1의 x제곱 dx와 빼기 1분의 2, 인티그럴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1 dt 이렇게요. 일단 범위가 같다는 거 관찰해보니까 같네요. 여기는 x로 여기는 t로 적분하라는 건데 t를 x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즉 t라고 쓰지 말고 x라고 써보라는 얘기죠. x 그러면 범위가 같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티그럴 1에서부터 2까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너무도 유치하게 통분을 시켜놨어요. 분모를 갖게 해놨어요.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죠. 2까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dx는요 약분이 이렇게 되죠. 왜 약분이 되냐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에서 t까지 x-1의 dx다.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1부터 2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구하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0이죠. 0이네요.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최종 답은 2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요. 다 한번 지우고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에서 눈에 띄는 거 여기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쪼개줘야 되죠. 제가 그래프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걸 그래프로 좀 그려볼까요? 자, 절대값 x는요. 보라색으로 그려보자. 이게 절대값 x야. 절대값 2x는 이렇게 된 게 절대값 2x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위로 평행이동 한 칸 시키면 되죠.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것을 이렇게 해요. 얘도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너무 제가 그림을 짧게 그렸죠. 여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얘를 유치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변형을 시킬게요. 아까 그거를 좀 확대했다 생각하세요? 얘는 2까지고 그리고 설명하려는 게 벌써 나와버렸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러면 정적분이 좀 싫으신 분은 이거 사다리꼴 두 개 넓이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1이라 그랬고 여기가 3이고 2고 마이너스 3일 때 높이만 구하면 되고 2일 때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면 3이 6 더하기 1 7인가요? 그 다음에 2 4 더하기 1은 5고요. 투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먼저 왼쪽 거 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오른쪽 거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를 왜 7로 썼죠? 3이죠 높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요. 여기 더하면 8이고 8하고 2 합분하면 4, 3, 12 더하기 6은 18 이렇게. 적분을 굳이 꼭 인티그럴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음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6번. 자, 6번은요, 얘가 가장 큰 힌트죠.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 했어요. 첫 번째,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걸 먼저 고민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분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 x가 보였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이면 즉 f의 0은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잡을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f-x는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따라서 극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얘가 미분의 값이 이렇게 0이 됐을 때가 극대값의 후보들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므로 두 근을 가질 거예요. 판별식 d가 아니 f'(x) 두 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것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것이 극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을 구했으니까 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인수분해 보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겠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죠. 적분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fx는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c가 돼야 되는데, 요게 c의 값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8 다음에 4 2 마이너스 6 다음에 플러스 36 이렇게 하면 30이고, 이걸 빼면 넓이는 아니 계산값은 22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절반 벌써 그쵸, 14번까지 문제니까 딱 7번까지 풀어야 절반이네요. 곡선 x-2의 제곱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쉬운 문제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잖아요. 이게 y는 x-2의 제곱이요. 2,0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어떻게 보면 이렇게 y축이 있겠죠. 플러스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겠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티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아가지고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그래프를 뺀 dx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난이도 하 수준이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값을 구해볼게요. 두 식을 같다라고 나와야죠.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고 응? x가 그래프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프가 뭐가 잘못 그려졌네요. y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0에서 만나야 되니까 실제로 x 대신 0을 넣어보면 y절편이 4였군요. 그림을 잘못 그려도 한참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랬어야 됐네. 따라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의 dx 값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에 0부터 3까지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9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27 여기는 그냥 3분의 27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1 빼면 6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약분 되네요. 3으로 3, 2, 6 3, 9, 27 답은 2분의 9요. 자, 이게 지금 자꾸 센서가 손바닥에 있어가지고 돌아라 고정시켜놨나? 평소에 제가 좀 저음이긴 한데 오늘은 지금 이제 잘 시간이에요. 벌써 10시 2분 전이죠.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잘 시간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밤잠이 많아요. 10시 반. 요새는 좀 게을러져서 11시에 자는데 자기 전까지 벌써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자고요. 목소리가 조용조용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항변을 하고 싶었달까? 자, 뻘소리였습니다. 이제 8번. 이제 절반 풀었으니까 남은 절반도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x의 세제곱의 역함수. 역함수란 키워드 보면 머릿속에서 y는 x 대칭이 0.5초 만에 떠올라야 돼요. 역함수 y는 x 대칭이지. 그리고 그 역함수를 심지어 쓰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 이제 없진 않으니까.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이해해야 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x축, y축. 여기 지난다 칩시다. y는 x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고 x의 세제곱 역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x의 세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그렸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칭하는 게 역함수 gx가 되겠죠. y는 세제곱 루트 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고요. 물론 이제 지수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걸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죠. y는 gx 그냥 모양만 대칭의 모양만 이거 범위가 조금 가려졌지만 1부터 3까지 fx dx가 어디냐면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죠? 3을 어디까지 그려야 될까? 3 요 정도까지 그릴까요? 1, 2, 3 1, 2, 3 그러면 1부터 3까지 fx dx면 사실 요 넓이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 넓이 그죠? 요 넓이
그런데 1부터 20까지 gx, dx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gx 1부터 27까지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구할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이제 적분을 했으니까 가능. 근데 이걸 함수를 못 구하는데 설사 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적분하기에는 아직은 선행을 굳이 할 필요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칭성 요거를 무조건 이용합니다. 대칭. 이 파란색을 좀 대칭을 해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파란색을 대칭을 한다는 건 보이려나? 요렇게 이렇게요. 이러면 좀 대칭 같죠? 빨간색도 조금 더 색깔 좀 빵빵히 쳐볼까요? 아, 여기 빨간색 이거 있다. 진짜 이거 올랄걸. 이렇게요. 그랬더니 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이 됐네요.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또 다칠 수가 있는 게 겹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처음에 요 1까지 요만큼이 겹칩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제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가능하지만 이거 안 구했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대칭했고 이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직사각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문제 다 풀지 않았어요? 1을 대칭하면 여기가 1이고 3 대칭하면 여기가 3이고 그럼 넓이는 3 곱하기 27이니까 전체 사각형 넓이 81이고 1로 1 빼주니까 답은 81에서 1을 뺀 80이 되겠죠. 왜 1을 빼주는지 아시죠? 요만큼이 겹쳤잖아요. 두 번 쓰였잖아요. 두 번. 이거는 좀 그래프적으로 자꾸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초에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즉 얘는 속도의 그래프라는 거죠. 속도의 그래프. 이제 이 속도가 증가했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해집부터 보겠습니다.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순간이 두 번 온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면 여기 첫 번째 한 번 왔고 여기 또 한 번 왔죠.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냥 아직 딱 여기서 멈췄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바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영역이 여기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조금만 넘어갔어도 바뀌는 건데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0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민호. 점 P는 출발한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속도를 우리가 적분하면 위치, 거리 이런 게 되죠. 적분값은 얘는 양수니 x축에 있으니까 양수고 이건 x축 아래 있으니까 음수일 거예요. 따라서 얘네가 양수가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4초죠. 여기 4초. 4초까지 왔을 때는 가득 채워지고 넘어갈수록 요만큼씩 상쇄가 되죠. 요만큼씩 여기서 빼줘야 되잖아요. 요만큼 되면 또 요만큼 빼주고 이렇게 따라서
4초가 가장 멀리 떨어진, 즉 위치상으로 가장 멀리 가 있는 게 맞죠. 민호가 맞았네요. 출발은 8초에 다시 원점에 있다. 원점에 있다는 거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넓이를 구해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얘는 6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얘는 5네요. 따라서 같지 않죠. 민호 한 명 맞았습니다.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fx의 극대값이 8이고 f1이 6일 때 극소값을 구하여라. 우리 진짜 미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문제였었죠? 어디 있었지? 그 문제가 아까 6번이었나요? 여기 있다. 극대값 물어보는 문제. 그때 했던 설명과 똑같이 들어가요. f'x가 0인 이 두 점이 극값의 후보들인데 이미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있죠. 얘가 무슨 값이라면 극대값이라고 해서 아까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극소값을 구하니까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x가 2일 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fx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세워보죠. f'x는 어떤 기울기 a의 x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하이빅스피가 켜져가지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x에 x-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전개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요거 적분하면 fx가 되고 적분하면 3분의 ax의 세제곱이 되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c 구하라고 얘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럼 또 다른 힌트는 극대값이 8이다. 그 말은 여기서 뭘 알려주느냐? f의 0이 8이다. 여기가 0이래. 요게 바로 c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8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 구해가지고 우리는 뭘 구한다? f의 2의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 넣어서 a 값 구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답을 다 내드렸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6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dx가 32다. 우리 막 이런 거 보면 이거 뭐야 기함수야 우함수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근데 함수가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에요. 그러니 미련을 버리시고 적분하세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x의 세제곱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그냥 해야지 뭐. 그러면 2a의 세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남는 거는 4a의 세제곱만 남네요. 적분한 값이. 근데 그 적분한 값이 32고 나누면 8이고 뭘 세제곱에 8이 나와요? a는 2가 나오겠죠. 실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너무 금방이에요. 12번 fx가 x부터 0까지라고 나오는데 이거 보자마자 아까 두 개 생각하라 그랬죠. 두 개 생각해야 돼. x가 0일 때 윗끝 아래끝 같은 거. 그 다음에 미분. 근데 여러분이 참 어색해 할 거예요. 아래끝 윗끝 아까는 윗끝에 있었는데 그러면 아래끝하고 윗끝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0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마이너스 인티그랄 0에서부터 x까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dt가 있으니까 양변을 뭐 한다고요? 미분. 그러면 f-x는 이거 그대로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4, 아이고 부 빼먹었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요. 따라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 줘야 되겠죠. 인티그랄 1에서 d까지 이거 적분하면 x의 4제곱 세제곱에 그러니까 1이 대입한 마이너스 16에서 8 계산하고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8만 남네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13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한번 봐볼까요? 여기 정적분이 3개가 주어졌고요. 범위 보세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0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뭔가 좀 연관성 있어 보이죠? 그죠? 바로 풀지 말고 x축에 한번 나열해 볼게요. 뭐 fx를 마음대로 줘요. 뭐 상관없으니까. 몇 차 함수야? 아무튼 이렇게 줘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를 이렇게 줬어요. 했더니 이 넓이가 5야. 그리고 아까 이거 범위 볼까요? 1부터 5까지는 8이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희한하게 0부터 5까지는 6이야. 0부터 5까지는 6이야. 이게 다운됐죠. 8보다 얘가 더 넓어야 되잖아요. 즉 fx가 이렇게 x축에만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것은 문제를 보니까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것만 구하면 돼. 요것만. 요거 딱 0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거는 적분해버리면 따라오는 걸 테니까. 문제의 각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풀어보죠. 자, 인티그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어떤 이거를 gx라고 할까요? gx, dx를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아이고 fx가 아니고 이제 gx, dx에서 1부터 5까지 해서 그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돼 있으니까 여기서 0부터 5까지를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요. 일단 fx로 해가야 되겠다. gx로 바로 가면 안 되고. 한 번에 날로 먹으려 했더니 안 되네요. 왜냐면 주어진 값들이 다 fx들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5였고 얘가 8이었고 얘가 6이었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7? 일단 7인 걸 알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알았으니까
인티그랄을 이렇게 나눠준다 생각하고 인티그랄 0에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 dx와 빼기 인티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4x dx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 이미 7인 걸 알았고 이거만 구해보죠. 그러면 여기다 구할게요. 2x의 제곱에 0부터 마상까지 0 어차피 됐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9, 18 이렇게 되겠나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4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되고 17 더하기 18은 25. 드디어 마지막 문제. 제 침대가 저를 부리고 있어요.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쌓아올리는 물체에 또 이렇게 주었어요. 물체가 최고 높이까지 도달한 시간을 구하시오. 근데 참 보통 이런 게 2차 함수로 주어지는데 속도를 1차 함수로 줬네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시간축이가 t축이 되겠죠. 이게 속도축이 돼요. 그러면 55m 높이에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렸다니까 사실은 이렇게 쏟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믿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50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10이고 약간 좀 이렇게 할 수 있죠. 55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프 때문에 더 헷갈리나? 식을 보면 식이 덜 헷갈릴까요? 수직으로 쏘아 올렸는데 속도는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대요. 최고 높이까지 도달한 시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미지 요게 맞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최고 높이 찍고 다시 떨어지겠죠. 땅으로 다운.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프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식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고 높이 도달까지 걸린 시간. 물체가 올라갔어. 멈춰야죠. 운동 방향 바꿔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얘가 0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t는 5초. 5초 동안 올라가서 멈추고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면까지 움직인 거리 x는 출발점 55에서 출발했고요. 속도 적분하면 되죠. 인티그랄 0에서 5초까지 50-10t dt 50t 제곱에 0부터 5까지 자 250 마이너스 125인가요? 이거 하면 125고 50을 더하니까 답은 제가 잠깐 멈칫한 이유가요. 0부터 5까지는 이거 5까지 하면 안 되죠.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어. 이게 5초야. 떨어진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죠. 올라가서 떨어진 시간은 안 구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55m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55는 더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는 고민 안 되죠. 어차피 55를 더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리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 이게 결국엔 두 배네. 125 곱하기 결국엔 두 배. 그럼 다시 원래대로 250이네.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부 빼고 이렇게요. 저희가 이제 대단원까지 다 풀어 봤어요. 이제 시험 범위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부터 적분까지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뭐 미분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라든지 극대극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부터 적분까지 범위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적분 쪽의 문제를 많이 음, 이것도 또 동일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습을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교과서, 그다음에 올림푸스, 그다음에 좀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 잘 준비해서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원격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